2026년 3월 22일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트레이닝 센터 구의 기자회견장 중앙에는 현재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엘링 홀룬이 앉아 있었다. 인터뷰는 그의 최근 득점력과 향후 일정 등 차분한 주제로 시작되었다. 질문에 답하는 홀룬의 모습에는 세계적인 선수다운 침착함이 묻어났고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들의 노트북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했다. 그러나 한 미국 언론사 기자가 마이크를 건네주고 화제를 바꾸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홀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친형처럼 대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일에 열린 LAC와 오스틴 FC 경기 보셨나요? 0대0 무승부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키 크고 당당한 스트라이커에게서 풍기던 여유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컨퓨저는 테이블 위에 마이크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질문을 들었다. 그의 미간에는 희미하지만 뚜렷한 주름이 잡혔고 마치 경기장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긴장감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꽉 얹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시차 때문에 시간이 안 맞을 땐 항상 그의 경기를 봅니다. 최근 오스틴과의 경기도 봤고요. 하지만 그는 잠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 내내 매우 실망했습니다.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처럼 뛰어난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경기장 움직임을 보면 코칭 스태프와 이 스타 선수 사이에 전술적인 소통이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간결하게 물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컨퓨저는 차분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더니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무리 정교하고 날카로운 무기라도 그 활용법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상대 골망을 흔드는 능력인데 이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현재 그를 득점권과는 거리가 먼 중앙 미드필더라는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 기용하고 있습니다. 오스틴과의 경기 전반전을 보세요. LAFC는 볼 점유율이 32%에 불과했고 위협적인 찬스도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최전방에서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여줘야 할 선수가 드리블을 위해 내려오면서 전술의 효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회자는 노트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득점 기회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전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세 명의 선수에게 득점 기회가 집중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현선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그 발언은 분명 유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선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피하려다 오히려 팀의 가장 믿음직한 공격수들을 고립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시즌을 기억하시나요? 손흥민이 합류한 후 단 13경기에서 12골을 터뜨리며 드니부가와 함께 MLS 신기록인 18경기 연속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바로 흥부 듀오의 파괴적인 위력이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상대 수비를 뚫고 공간을 만들면 동료가 마무리하는 완벽한 조합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스트라이커 특유의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스틴과의 경기에서는 그 조합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내려오면 전반전 내내 드니부가는 공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후반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반 32분경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려다 두 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여 공을 빼앗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동료의 지원 부족으로 고전하는 모습이 반복된 것입니다. 리그 최고의 듀오를 활용하지 않고 그저 그런 결과에 만족한다면 제 생각에는 좋은 감독이 될 자질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쏟아진 열띤 논쟁과 혼란 이후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지적한 문제가 너무나 명확하고 뼈 아팠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는 재빨리 수첩을 내려놓고 감독이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수비 논리가 무엇인지 간결하게 물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님도 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LAFC는 콘카카프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
8경기에서 7승 1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대회 개막전 이후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님은 자신의 전술이 옳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과가 전술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듣자 현서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축구에서 승리하고 승점을 쌓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무실점 연승이라는 인상적인 기록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결과만으로는 영원히 변명할 수 없습니다. 결과 뒤에 숨겨진 암울한 통계를 봐야 합니다. 현재 손흥민은 시즌 개막 전 레알 에스파냐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었을 뿐입니다. 즉, 공식 경기 8경기에서 필드골을 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즌 13경기에서 12골을 기록했던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새 시즌 개막 후 거의 2달 동안 필드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평범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북중국 챔피언십컵 알레이 후에렌과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약체인 상대를 상대로 고전하며 경기 막판 중거리 슛 한 방으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팀의 전반적인 공격력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운과 탄탄한 수비 덕분에 승점을 얻고 있지만 핵심 공격수들의 부진이 계속되고 득점 기회가 막힌다면 표면적인 결과만으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대한 관심 없이 얻은 결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행자의 어조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미국 팬들이 LAFC 구단의 소셜미디어에 몰려들어 분노를 표출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를 언급하며 이를 압도적인 경기 운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옹호하지 않는 태도 또한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 알 아후렌전에서 아론 살라자르의 생명을 위협하는 태클처럼 매 경기 거친 파울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 스태프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장신의 최고 공격수는 깊은 공감과 분노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매 경기 상대 수비수들의 거친 태클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팀 동료로서 그가 또다시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코치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험한 선수는 필연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의 거친 파울과 끈질긴 마크의 표적이 됩니다. 저 또한 매 경기 생명을 위협하는 태클과 몸싸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벤치에 있는 코칭 스태프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심판에게 항의하고 전술 변화를 통해 해당 선수를 교체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팀에 헌신하는 스타 선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며 선수 보호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는 진심 어린, 천천히 그리고 직설적인 질책을 했습니다. 선수가 구단 승부에서 승리하기 위해 90분 내내 지칠 줄 모르고 뛰는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파울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가 완전히 무시당한다면 어떤 선수가 그런 코치를 믿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코칭 스태프만이 팬들이 분노하며 그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